보시면 10번입니다. 10번은 보시면 b 빼기 a가 6이 되고 됐죠? 3x 마이너스 2a 빼기 b가 있을 텐데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더하기 절대값 3x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있을 건데 얘가 누구보다 k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자 여기서 해 중에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면 7개가 됩니다.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 됐지? 자, 절대값을 푸는데 이걸 그냥 구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준다고. 오케이? 됐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b라는 녀석을 이제 뭐라고 둘 수 있다? a 플러스 6이라고 둘 수 있으니까 b 자리에 여기 딱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게 돼버리면 여기 이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3으로 묶어내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으로 묶어내면은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절대값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b라는 녀석에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a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플러스 6이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으로 묶어냅시다. 3으로 묶어내서 얼마니?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자, 얘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프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내는데? x는 a 빼기 2 누가 0이 되는?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는 값,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경계로 그래서 x 이꼴 a 플러스 2 얘를 각각을 경계로 둡니다.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 하나 있을 거겠지. 뭐 이쪽에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a 플러스 2를 각각 대입해 봅시다. a 플러스 2를 대입했었을 때 이쪽이 4 남고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넣어서 자, 뭐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12야 y 값 자체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a 플러스 2를 a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해도 되고 여기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더라도 여기 a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쪽은 0이고 이쪽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쪽이 y꼴 12가 됩니다. 그리고 자 a 플러스 2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얼마에? 6인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자 기울기가 6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이 직선보다 얘는 y라는 녀석보다 얘가 y는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수평선 끊어서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준 정수가 7개니까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몇 개 있어요? a-2부터 a 플러스 2까지는 몇 개 있다? 5개 있는 거 알겠지? 5개 있겠지. a-2부터 시작해서 a-1,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까지는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 5개 있다란 얘기니까 자 좌측과 우측에 하나하나씩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뭐 여기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고 여기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면 되겠지. 한 개 추가가 되면 되고 누구는 되면 안 돼요? 더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한 개가 추가한 a 플러스 3이 들어오면 누구에 의해서? y 꼴 k에 의해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누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정수인 점이 한 개가 더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더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 지점을 찾아봅시다. 1 증가하면 얼마 증가하는데? 6 증가하는 거 알겠죠? 이해돼요? 기울기가 얼마니까? 6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y = 얼마가 된다? 18이 됩니다. 왜? 다시 1 증가하면은 얼마만큼? 6만큼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6이니까. 그래서 18이고 다시 6만큼 증가하면 이쪽 부분이 y = 24가 되겠죠. 따라서 K라는 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24 경계가 들어가니까 24 되면 안 돼요. 24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딱 6개가 답이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 갑시다. 이제 뭐 할 만한 것들은 다 얘기를 해줬고 나중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좀 잡아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한번 봅시다. 자, 경우의 수야. 경우가 뭐예요? 결과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과야. 무슨 결과? 어떤 시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자 시행을 할 거란 말이야. 뭔가 시행을 하나, 동전을 던진다, 공을 꺼낸다 그런 것처럼 시행이 나올 거라. 시행을 할 거란 말이야. 시행을 하는데 자 근데 시행을 했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결과치를 다 찾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특정 조건이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거야. 뭐 짝수가 나온다, 앞이 2번 나온다, 뭐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의 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야. 자, 근데 그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이 결과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결과냐,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야. 보통 이제 차이의 유무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차이, 뭐 조금씩 뭐 파풀이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그샘플도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대표적인 이그샘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차이의 유무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50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좀 큰데 1000원짜리 합시다. 1000원이라고 할게. 1000원이야. 100원짜리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자 500원짜리의 개수가 2개 있어요. 3개 있다고 합시다. 3개 있어요. 1000원짜리 개수가 1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가 토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데? 바로 나오죠. 지불 방법의 수 4 곱하기 2 빼기 1 납득하시죠? 이해돼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0원이 되는 개수 하나 5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있을 텐데 1000원이 아예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불 하나만 지불할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지불할 수도 있고 2개 지불할 수도 있고 3개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지불할 수도 있고 2개 지불할 수도 있고 3개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토탈 2 곱하기 4 하든지 어차피 곱셈에 있어서는 4 곱하기 2에도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통은 1은 왜 주느냐 0은
지분하는 건 제외할 거라는 얘기가 단서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를 보통 붙여줍니다. 자,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있어요? 지불 금액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금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금액수는 어떻게 되죠? 금액수란 얘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얘 영원이잖아. 영원이잖아. 이쪽이 영원이잖아요. 영원입니다. 얘가 500원이고 얘가 1000원이고 얘가 1500원이고 얘가 1000원이고 1500원이고 2000원이고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2500원이죠. 자, 금액수를 얘기할 때는 금액이다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뭐가 생기니? 이제 결국에는 방법수에서는 차이 나는 것들이 뭐가 된다? 같아지잖아요. 맞죠? 같아지잖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을 거고 차이가 없으면 몇 가지? 한 가지고 세 마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불 방법의 수, 금액수 있으니까 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얘는 금액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면 자,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으면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있으면 금액적으로 중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환전을 합니다. 어떻게 환전하느냐 하면 상위 금액에서 하위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상위 금액에서 하위 금액으로 환전하고요. 환전 후에 뭘 해주느냐 하면 지불 방법의 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뭐 잡다하게 다른 이그젬플 안 가져봅니다.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자, 지금처럼 중복이 일어납니다. 500원과 1000원 사이에 금액적으로 중복이 일어납니다. 금액적으로 중복이 일어나니까 상위 금액을 하위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가 몇 개? 추가가 2개가 더 되어가지고 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5개면 5개의 지불 방법 수는 누구랑? 지불 금액수랑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불 방법수가 금액수랑 일치합니다. 지불 방법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내지 않는 것까지 6가지였는데 다시 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 책에 만들어 주려고.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다? 5가지. 실제로 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 물이 흘러가는 형상처럼 보인다 해서 수용도라고 하는데 수용도를 계속 그릴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수용도는 계속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차이를 판단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경우의 수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자,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자, 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다? 직접 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우회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직접 하는 방법은 뭐냐?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를 분류하고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회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 경우에 따라서 직접 하는 방법, 간접하는 방법,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 여사건 사용하는 방법들 2가지로 그냥 단순한 문제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 풀리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지? 됐어? 이게 다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큰 틀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케이스 분류하거나 여사건을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딱 했어. 근데 케이스를 분류하는데 그 각 케이스를 구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사건으로 내가 뭔가를 잡았어. 근데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예요. 오케이? 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얘네들을 뭐 하느냐? 각 경우를 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뭐예요? 더합니다. 그냥 다 더하는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밖에 없어요. 더하는데 자, 더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경우의 수는 합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세리는 거야. 하나씩 해봐. 전부 다 계속 합하는 거야. 그런데 자, 내가 어떤 케이스를 분류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사건 A가 있었다고 칩시다. 사건 A를 내가 분류를 했어. 케이스를 분류했습니다. 케이스 1이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로 쪼갰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케이스 1, 2, 3 상황은 다른데 1, 2, 3로 상황은 다른데 뭐가 예측이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같은 메커니즘이라서 여기 들어있는 경우의 수나 여기 들어있는 경우의 수나 여기 들어있는 경우의 수랑 전부 다 여기도 별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도 별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도 별가지가 나올 거라는 이쪽 부분은 뭐냐면 예상입니다. 직관이죠. 근데 그거는 예상을 한다는 얘기야. 예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될 거다. 같은 구조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들면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3, 세 가지 경우 곱하기 별.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을 할 필요 없이 곱하기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곱하기가 있는데 곱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곱하기는 수영도 형태지. 케이스를 분류했었을 때에 합을 어떻게 해서 압축해서 적는다는 얘기야. 합의 축약이라고 합시다. 합의 축약 형태가 가장 기본입니다. 합의 축약 형태로서 이제 곱하기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저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봐봐. 자, 두 번째 봅시다.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가 있어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입니다. 간단하게 할게. 5까지 할까? 자,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1, 2, 3, 4가 됩니다. 자, 1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있어요. 1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1하고 2하고 3이 됩니다. 자,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구성할 때 각 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를테면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떤 게 5, 1, 2 이런 것들 구하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봐. 이게 잘 들어봐. 이걸 알고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하다 보니 이게 편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에서는 이런 일이 뭐 별로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별로 그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 교환 법칙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미하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곱셈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우리가 100의 자리를 결정을 하고요. 100의 자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10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제일 처음에 1이고 2고 3이고 4고 5가 되는데 얘는 곱하기로 연결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데? 자, 1이 들어갔을 때 10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이 5가 나왔었을 때는 10이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 있는데? 네 가지잖아.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면 뭐야? 합의 축약형 형태로 곱하기로 쭉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자, 내가 문제를 풀었어. 10부터 시작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11 가는 순위 좀 문제 풀이가 뻑뻑해. 그럼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1을 먼저 결정하고 10의 자리를 그 다음 결정하고 100의 자리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우의 수는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1의 자리를 먼저 선택하면 1, 2, 3인데 1, 2 선택되면 1이 다 못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부분들이 10의 자리도 100의 자리도 전부 다 뒤에 있는 메커니즘들이 다 동일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다? 곱하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1의 자리 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10의 자리 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다? 자, 10의 자리는 이거 제외하고 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100의 자리는 이거 두 개가 제외될 거니까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될 거니까 따라서 난이도가 훨씬 줄어든다라는 얘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빼기도 있겠죠. 빼기도 있을 거고 빼기는 그냥 중복이 일어나면 그냥 빼는 경우야. 오케이? 됐지? 빼면 되는 거고. 자, 나눗셈도 있습니다. 나눗셈도 뭔가 내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들이 나눠지는 방식들이 중복이 일어나는 방식들이 동일해지면 나누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나누기는 생각보다 이게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나누기 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만 더 해줄게요. 뭘 해줄 거냐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 크게 몇 가지냐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순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조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갓포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근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까지입니다. 오케이? 중복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는 좀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뭐 요긴하게 쓰일 거고 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손을 일일이 하세요. 손을 일일이 하셔도 답은 나온다고. 오케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자, 그래서 순열부터 일단은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NPR이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다? R개를 뽑아. R개를 뽑고 난 다음에 뭐다? 배열까지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N개를 뽑아 배열까지 한다. 5P3이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세 개잖아. 5부터 3개가 된다는 얘기고 뭔가 증명을 하거나 문자로 등장했었을 때는 뭐의 표현도 이거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2 곱하기 1을 다시 곱해주면서 1까지 곱으로 바꿔주는데 얘가 2팩분의 얼마가 된다? 5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팩분의 5팩이 되는 거니까 팩분의 팩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5에서 뭘 빼야? 3을 뺀 형태잖아. 오케이? 그래서 5 빼기 3 팩입니다. 그래서 얘는 n 팩을 누구로? n-r 팩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오케이? 됐어? 자, 끝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npn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n부터 n개 일씩 줄어들면서 만드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만 더 얘는 팩분의 팩으로 나타내면 n 팩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0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오케이? 0팩이 그래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수입니다. 얘가 왜 1인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 자, N5, C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봐. A, B, C 입장에서는 자, 누구 입장에서는 A, B, C가 만약에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구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배열은 A, C, B. 왜 하고 있지? B, C, A. 끝까지 하자. B, A, C, A, C 진짜. 그러면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6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6가지 자기네들끼리 배열하는 방식이 3팩토리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조합 입장에서는 얘가 몇 가지예요? 전부 다 한 가지죠. 오케이? 한 가지니까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5P3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봅시다. 그러면 자, 조합이다 라는 게 있는데 NCR입니다. 얘는 뭐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어디?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뽑기만 하고 끝내는 상황이고 얘는 그래서 N개 중에 R개 배열한 거를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팩분의 팩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N 팩이고 밑에 있는 게 N-R 팩이고 곱하기 얘가 NPR이니까 R 팩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잘했어요? 끝!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참고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면 첫 번째 문제로 그냥 얘다 먹으라 하면서 나올 만한 거 NC별이 있습니다. NCR이 있어요. NC별이랑 NCR이랑 서로 같대.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야? 별이랑 누구랑 R이 같더라도 되는 건데 두 번째 별이랑 R을 더했을 때 누가 되더라도 N이 되더라도 이 등식은 만족한다. 마치 누구랑 똑같다? NC5나 OC3이나 OC2나 서로 같기 때문에 저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순열이 있어요. 순열이 있는데 이 순열은 뭐로? 곱하기로 대체해서 표현을 많이 할 거니까 자 다시 봐. 해설해 보면 해설에 5P3, 5P2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P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는 표현을 한글로 적기 귀찮아서 그렇게 적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문제 풀 때 뭐 이 순열 기호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집착하시지 마시고 집착하면 안 돼요. 집이구나. 집착하지 말고 뭐 해주셔야 되느냐? 얘는 곱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곱으로.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체 불가입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호로만 표현 가능해요. 대체 불가하니까. 순열 형태는 쉽게 얘기해서 곱하기로 표현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나 내가
조합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돼. 얘는 대체 불가하니까 무조건 얘는 기호를 정확하게 써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기호로만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유들은 곱하기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오케이? 곱하기로 표현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순열유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할 수 있다? 곱하기로 표현하시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호로만 나타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갑부수 봅시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갑부수입니다. 자, A, B가 있어요.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해되시죠? 세 가지입니다. A, B.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자, A, B. 얘 실제로 대상수가 점점 늘어나면 생각보다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 배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뭐 갑호순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얘는 갑호순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야. 나눗셈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뭐냐? 조합을 이용한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나눗셈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나눗셈 한번 볼게요. 자, 나눗셈을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다르다라고. A1, A2, B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열합니다. 배열하면 뭐야? 3팩이겠죠. 오케이? 3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A1, A2, B나 A2, A1, B나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꾼 것만큼 더 중복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럼 나눗셈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 몇 가지라고? 6가지라고. 왜 6가지냐? 4팩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둘 바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5팩 서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된다?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10가지가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이까지 얘기를 하고 조합까지 넘어가는 거는 이건 필수 과정은 아닌데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 조합으로 내가 접근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조합으로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를 5자리 마련하는 거야. 오케이? 5자리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뭐를 선택하면 된다?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더. 자, 또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하면 5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OC2나 OC3이나 같은 거니까 10가지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까지 됐지? 이해되시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A, B, B, A, B, C, D 합시다. 얘 배열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자, 조합으로 생각해 볼게. 조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A한테 줍니다. A한테 줍니다. 줬어요. 나머지 B, C, D 남았죠? 뭐 하면 돼? 뿌리면 되겠지. 오케이?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뭐 갑보수까지 얘기해 드렸고 이거를 어디에 써먹느냐라는 건데 어디에 써먹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써먹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자고. 어떤 것들이 조금씩 있느냐 하면 순서 크기가 정해진 경우를 봅시다.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멘트,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뭘 사용한다? 각, 포, 순 또는 조합을 이용합니다. 됐어요? 각, 포, 순 또는 조합을 이용합니다. 저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박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집이 여기도 있을 텐데 문제 풀면서 갑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저기 어디 보시느냐? 어디 있냐? 이건 진짜. 우와, 안 보인다. 안 보이네요. 있겠지. 어디 있겠지. 어디 있겠지. 42번 먼저 볼게요. 3다형 42번. 찍히고 있는 거 같지? 자, 3다 42번 봅시다.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A, B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 금방 풀어야 돼요. A, B를 포함해서 6가지야. 포함해서 6가지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된다. A 다음에 B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내가 2가지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이게 조합 또는 각보순, 어떤 때는 얘가 편하고 어떤 때는 얘가 편하고 둘 다 편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됐지? 자,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먼저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를? 순서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가 있을 텐데 어차피 포함해서 6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자, 6시 일을 합니다. 이까지 됐어요? 뭐를? 6시 일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A와 B가 있을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하면 된다? 나머지는 업무별로 뿌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6시 곱하기 4팩이다.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6시 곱하기 4팩인 거 이해돼요? 얘는 뭐예요? A와 B가 뭐야? A, B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A가 첫 번째, 그 다음에 B가 네 번째였단 얘기야. 나머지 업무들은 뿌리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합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A, B가 있고요. C, D, E, F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대상을 똑같은 라지 XX라고 둡니다. 라지 XX라고 두고 난 다음에 라지 X와 누가? C, D, E, F가 배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라지 X 하나 있고 라지 X 뭐 여기 왔고 앞에 C 있고 D 있고 F 있고 E가 있으면 자 앞에 X에는 무조건 누가 대응돼야 돼? A가 대응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 넘어갑시다. 근데 문제가 A, B를 포함해서 4가지를 먼저 하는 거면 그 6C2가 아니라 4C2가 A, B를 포함한 A, B, A를
B보다 뭐예요?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네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A보다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A, B만 주목해서 봤어. 그러니까 자 어디까지 줄 치시면 되느냐? 그냥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순서에 영향 없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여기에서 A, B를 포함하는 네 가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택하고 업무 순서를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럼 뭐냐? 6가지야. 문제 파악을 해야 돼. 6가지가 되는데 여기 6가지에는 이러한 업무들이 있어요. 됐어? 이러한 업무들이 있어. 문제는 저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뭘 처리할 거냐면 A, B를 포함해서 4가지를 처리해야 된대. 이해돼요? A, B를 포함해서 4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처리해야 될 업무를 뽑아야 되잖아. 4C입니다. 이까지 해주세요. 4C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별이랑 세모가 세팅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뭐 해주셔야 돼요? 얘를 배열을 하셔야 되겠죠. 이 배열을 하는 상황에서 뭘 이용한다? A가 B보다 앞서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여기 이게 이용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배열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느냐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와 B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뽑는 거야. 4, C, 2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업무는 뿌리면 되겠지. 오케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던지. 자, 2가지 다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2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각각 라지 X, 라지 X라고 둔다는 얘기야. 그리고 라지 X 별 세모를 뭐한다? 배열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답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풀이는 다른 겁니다. 다른 범위 6가지 다 배열하는 거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앞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6번입니다. 26번 봅시다. 자, 26번에 세 면이 막혀있는 주차장 A, B, C, D에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야. 자, 차량이 모두 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 A라는 차량 아니지, 여기 뭐 그냥 하자. 어우, 문제 잘못 적었어. 그냥 할게. 자, A라는 차량, B라는 차량, C라는 차량이 여기 전부 다 4대 모두 뭐한다? 출차해야 돼요. 4대 모두 출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들어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죠. 누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B가 나오고 난 다음에 A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D가 나오고 난 다음에 C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뭐 여기 문제의 알파벳이랑 좀 달라. 그냥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까지는 이해되죠?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대상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같은 문자로 둔다는 얘기야. 근데 얘마저 같은 문자로 둘 수는 없죠. 얘는 y, y라고 둔다고. 그래서 라지 x, y, y가 뭐다? 배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4C2라고 하든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왔는 김에 24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왔는 김에 앞에 24번 문제 있을 테니까 2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 인형 AB에게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에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 각각 3개씩 있고,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씩 있고, 옷은 빨강 또는 초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자, 상의가 있고요, 하의가 있습니다. 상의가 1, 2, 3이야. 1, 2, 3이라고 할게. 1, 2, 3이고 하의가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을 B라는 녀석을 이제 얘 두 녀석에다가 뭘 해주셔야 됩니까? 이 바지를 착용하시고 색깔도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자, 상의 착용하고 상의 셋 중에 하나, 하의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주셔야 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상의와 하의에 뭐가 달라야 돼? 색깔이 달라야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1이 되겠네. 오케이? 됐지?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 여기 이미 상의 1번과 하의 A번을 썼다라고 친다면 남아있는 거 둘밖에 안 남을 거고 2 곱하기 2 곱하기 또 색깔 칠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행동들이 잇따라 이렇게 일어날 때는 다 가까이 가질 수들을 곱해 주시면 되더라. 자, 나눗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예고했는데 뭐 더 칸 가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 좀 할게요. 자, 얘도 중요한 이그젠플입니다. 중요한 이그젠플이니까 잘 한번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원을 내가 2개 그릴게. 2개 그리는 이유는, 자,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정육각형 또는 원 위에 점이 몇 개 있느냐면 등간격으로 6개가 있어요. 자, 삼각형의 개수 이런 안 물을게. 삼각형의 개수는 뭐 그냥 6C3이잖아. 맞지? 그다음 두 번째, 정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중간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이 정삼각형의 개수 몇 개 있을까? 여기는 꼭지점이 몇 개 있느냐면 12개가 있고요. 여기는 원위의 점이 6개가 있어요. 자, 6개 정도쯤이야 직접 정삼각형을 손으로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그 사이즈가 다를 거고, 만약에 24개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잘 봅시다. 자, 정삼각형이 난이도가 살짝 있고 이것보다는 이등변 삼각형이 난이도가 더 높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둔각삼각형은 대구여고에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둔각삼각형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지?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정삼각형입니다. 자, 정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둔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 지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름을 전부 다 지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정삼각형은 실제로 몇 개냐면 2개예요. 실제로 2개입니다. 자, 근데 봅시다. 어떻게 구하는지. 이 지름당 정삼각형이 몇 개 있느냐면 여기 하나 있고, 됐죠? 여기 하나 있고 뒤집어서 하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됐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야 되는 거야. 아, 지름이 3개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6개 있으니까 둘을 하나로 가면 3개. 됐어? 자, 지름, 그리고 그때마다 정삼각형이 2개씩 있으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저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삼각형이 있어요. 하얀색, 빨간색 삼각형이 나옵시다. 빨간색 삼각형은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세리고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세리고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세렸기 때문에 원래 한 번만 세려야 되는데 몇 번 세린 거야? 3번 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로? 3번 중에 정확하게 한 번만 제대로 세린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되는지 훨씬 더 가볍게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정삼각형의 개수가 있어요. 지름이 몇 개 있다? 6개가 있습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니까 지름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지름당 마찬가지 정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마찬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빨간색 삼각형 딱 한 개는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이 지름에서도 한 번 세렸으니까 내가 원래 셈하고자 하는 부분에 3배가 되었으니까 3분의 1을 붙여줍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나눗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균일하게 똑같은 반복이 되는 부분들로 나눠야 될 때, 중복이 똑같이 일어날 때 나눠준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저게 나누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나누는 거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라는 건데, 얘도 지름을 기준입니다. 3 곱하기 지름 하나당, 자, 하나, 둘, 뒤집어서 셋, 4개가 됩니다. 오케이? 4개가 되는 거 알겠어요? 자, 4개가 됩니다. 이해돼요?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된다고. 4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이 3 곱하기 4 안에는 정삼각형을 아까 전처럼 3 곱하기 2처럼 만들어진 게 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그걸 뭐 해줘야 돼요? 빼내줘야 돼요. 얘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3 곱하기 4 안에는 아까 전에 3 곱하기 4 안에 하나, 둘 하면서 이 삼각형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셈했었던 게 다 들어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그들 중에 뭐다? 더 세린 녀석들만 빼준다고. 아까 전에는 더 세린 녀석들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세린 녀석들을 구한 거라면 더 세린 녀석들을 빼준다고. 더 세린 녀석이 뭔데? 3분의 1이 진짜였으니까 3분의 2가 더 세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준다? 3 곱하기 2에서 3분의 2 더 세린 거를 빼준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자, 어떻게 해준다고? 봅시다. 지름의 개수가 6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뒤집어서 5개 있으니까 10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조금 전에 정삼각형 구한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은 진짜 정삼각형 개수인데 3분의 1은 더 세린 정삼각형 개수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지 됐지? 다 됐죠? 다 됐어요. 가보자. 자, 직각삼각형부터 먼저 할게. 직각삼각형부터.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지름당 하나 직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 둘, 셋, 넷이 되겠네. 지름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느냐 하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지름당 4개씩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지름당 4개 있습니다. 여기 이 지름당 하나, 저 지름당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름당 4개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예인 게 4개 있어요. 근데 빗변이 예인 것도 4개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중복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왜? 빗변들이 다 차이가 나는 거라서. 오케이? 아까 전처럼 중복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 하나당 뭐 이렇게 끄면 되잖아. 이렇게 끄면 자, 그림이 너무 복잡해질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직각형 삼각형들은 지름당 4개씩 나오는데 중복이 없어요. 오케이? 그냥 12가지입니다. 자, 이제 둔각삼각형입니다. 자, 둔각삼각형은 자 하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지름을 기준으로 자, 한쪽이야. 지름 하나당 한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쪽 면만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쪽 면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돌리고 양쪽 하게 되면 돌리고 돌렸을 때 이쪽에서 중복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한쪽 면만 생각해 주는 거야. 자, 뭘 해주면 되냐? 둔각삼각형이 요 점을 기준으로 자, 한쪽 면만 봤었을 때 얘가 한 꼭지점이야. 나머지 꼭지점 2개를 더 선택해야 되겠지? 나머지 2 꼭지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얘 제외하고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요 지점과 요 지점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2개를 선택하시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왜? 직각보다는 크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지름 오른쪽 지름 잡고 오른쪽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름 잡고 오른쪽 여기 지름 잡고 할 때 여기서 안 짚었잖아. 오케이? 안 짚었으니까 여기 새로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름하고 오른쪽이라서 여기 둔각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 6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체계를 잡기가 조금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해준다면 이거야. 자, 지름이 있을 텐데 지름 한쪽 면으로 봤지만 결국에는 6개 꼭지점을 다 본 거거든. 6개 꼭지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점이 몇 개 있느냐면 남아있는 점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중에 2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지름 하나 하면서 꼭지점 여기 하나 잡아요. 여기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 제외하고 남아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오케이? 5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잡잖아요. 그럼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어떻게 잡든지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도 연결해주면 둔각삼각형이야. 아무 때나 잡아도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체계를 좀 잡아봅시다. 여기야, 둔각이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 꼭지점마다 꼭지점 하나 잡고 지름 잡고 꼭지점 하나 잡고 지름 잡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2개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 면에 있는 꼭지점들이 될 수 있는 후보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둘 빠지고 12개에서 둘 빠졌으니까 10개인데 반절이니까 5개가 되겠지. 5, C,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둔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가 됐어? 잘했죠? 그래서 60개가 6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생긴다.
알겠지? 단쪽 면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들 정리할 것들은 더 정리할 테니까 자, 경우의 수 있어요. 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선단에 푸시고 그 다음에 1번 3점짜리도 넣어놨거든. 3점짜리 이건 풀어봐야 돼. 니들 직접 해보면 중간중간에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단답형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음 시간쯤 되면 뭐 행렬이나 그런 거 좀 하겠네. 좀 쉬었다 말고 아니구나.